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재벌 소년이 붕어빵 소녀에게 한 충격적 한마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저기요, 혹시 지금 붕어빵 파시는 분 맞으세요? 한겨울밤 11시, 익명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골목 앞에 나타난 검은색 고급 세단. 차에서 내린 건 어린아이와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들은 붕어빵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소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고3 여학생이었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 20년 전 사라진 재벌가의 딸,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찾아온 대역.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한 소녀의 기묘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감동적이고 반전 있는 실화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어느 주택가 골목. 2023년 12월 중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김수진, 20살.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수능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대학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어머니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수진이가 중학생일 때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친척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어머니에게는 형제도 부모도 없었고 아버지 쪽 친척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연락을 끊어버렸죠. 18살에 고아가 된 수진은 편의점 알바와 전단지 돌리기, 그리고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붕어빵 장사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붕어빵 갓 구운 붕어빵이요.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진은 매일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하루 4시간 자면서 버티는 생활이었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해야 월세와 공과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붕어빵 기계는 중고로 산 것이었고 집게는 이미 2번이나 부러져서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 쓰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어머니가 쓰던 것이었고 가판대는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헐값에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학생, 붕어빵 5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수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들다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정으로 사주는 붕어빵은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지만 수지는 장갑도 끼지 않고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장갑을 끼면 붕어빵 틀을 제대로 다룰 수 없었거든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붕어빵을 굽고 봉투에 담고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 너무 춥다. 단골 할머니가 붕어빵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조금만 더 팔고 들어갈게요. 에휴, 이 추운데 몸 상하면 누가 책임져?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붕어빵을 조금 더 팔면 내일 아침은 편의점 도시락이 아닌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밤 10시 30분. 손님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남은 붕어빵을 정리하며 슬슬 철수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웅! 낮은 엔진음과 함께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검은색 차가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도장, 번쩍이는 크롬 장식, 그리고 일반 차량과는 확연히 다른 위험 있는 분위기. 수진은 살면서 그런 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수진의 가판대 앞에 멈췄습니다. 뭐지? 여기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골목도 아닌데. 수진은 긴장한 채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원을 넣으러 온 건가?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차 뒷좌석 문을 공손히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옷차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차분한 표정. 아이 뒤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더 내렸습니다. 저기.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붕어빵 사러 오신 건가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초, 1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사진에서 본 우리 엄마랑 정말 똑같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아이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아이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수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름이 뭐예요? 김수진이요. 수진 누나. 저는 강민준이에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정장 남자가 아이를 부드럽게 차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는 차에 타면서도 계속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닮았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까지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랑 똑같다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한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눈빛.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똑똑똑. 누군가 수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봤던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어떻게 여기를?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상대가 위협적인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좁고 낡은 원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강태양그룹 비서실에서 일하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강태양그룹이요? 수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기업이었으니까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그룹. 어제 도련님께서 수진 씨를 뵙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엄마 닮았다고 하셔서. 그게... 정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누구 같으세요? 사진 속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화려한 파티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나잖아.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마치 미래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강민준 도련님의 어머니이자 강태양그룹 회장님의 외동딸이셨던 강서윤 여사님입니다. 아, 네.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분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요? 수진 씨의 출생 기록, 가족관계, 학교생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는 강서윤 여사님과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하지만 외모가 너무 닮았습니다. 도련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사진을 보시고는 한참을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강민준 도련님의 곁에 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역할로. 뭐라고요?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련님은 어머니를 너무 어렸을 때 여의셨습니다. 3살 때였죠. 기억도 거의 없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12살이 된 도련님은 어머니가 그립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우시는 날도 많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어떻게... 대학 등록금 전액, 생활비, 그리고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 도련님과 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00만 원이면 지금 수진이 한 달 동안 편의점과 붕어빵 장사를 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까지. 저는 배우도 아니고 연기를 할 줄도 모르는데요.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진 씨 자신이면 됩니다. 도련님은 어머니의 존재를 그리워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연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민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하루 이틀 생각해 보세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도 도련님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이 일은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회장님이나 도련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호가 떠난 뒤 수진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는 여자. 강서윤. 도대체 왜 이렇게 닮은 걸까? 수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였습니다.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고 제대로 된 밥을 먹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남의 엄마 흉내를 내는 거잖아.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고민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붕어빵을 팔다가 한 모녀를 봤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6살쯤 된 여자아이. 아이가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라고 조르자 엄마는 웃으며 붕어빵을 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수진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수진이 먹고 싶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주려고 애쓰셨죠. 어머니의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이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들. 강민준도 그걸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수진은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민호 비서님이신가요? 저 김수진입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첫 만남은 강태양 그룹 회장의 저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저택. 수진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이쪽입니다. 정민호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수진은 그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TV에서나 봤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련님은 2층 서재에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럼 오늘은 민준이만 만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도련님과 편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억지로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처럼 대해주셔도 됩니다. 서재 문을 열자 강민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민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수진 누나가 왔어.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나.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이 오자 어색한지 멈춰 섰습니다. 안녕, 민준아. 다시 만나게 됐네. 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앉을까? 응.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제하고 있었어? 응. 수학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 어디 보자. 수진은 문제집을 들여다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여기 봐. 수진은 연습장에 풀이 과정을 적어주었습니다. 민주는 진지하게 수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와, 누나 공부 잘하는구나. 아니야, 그냥 예전에 배운 거라서. 누나는 지금 대학생이야? 아니, 고등학생이야. 3학년. 헐, 그럼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네. 민주는 신기한 듯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간식을 먹고 민준이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 어색함이 풀리자 수다스럽게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다음에 또 와줄 거지? 응, 일주일에 3번씩 올 거야.
좋겠다.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수진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그날 저녁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민호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귀국하셨습니다. 잠깐 뵙고 가시겠습니까?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강태양 그룹 회장. 한국 재계의 거물. 뉴스에서만 보던 사람을 직접 만난다니. 저기요, 제가 준비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층 응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었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안께. 강철민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김수진이라고 했나? 네네. 회장님. 민준이를 잘 돌봐줘서 고맙네. 아이가 즐거워하더군.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강 회장은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수진은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습니다. 내 딸을 닮았어.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하나? 그게 제가 회장님 따님을 닮아서 불편하실까봐. 불편하지 않아.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민준이가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보였으니까. 그 순간 수진은 강 회장의 눈가에 어린 슬픔을 봤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손자의 외로움을 지켜봐야 하는 할아버지의 안타까움. 민준이는 외로운 아이야.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지. 민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허락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내 딸이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를 만났거든. 민준이에게는 내가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이 집의 모든 직원들이 있지.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더군. 자네가 진짜 어머니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강 회장은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하네. 민준이를 잘 부탁해. 한국 재계의 거물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장. 3번 아이를 만나주고 돈을 받는 것. 하지만 민준을 보고 강 회장을 만나고 나니 이게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아이의 외로움, 한 가족의 상처. 수진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3번 민준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숙제를 함께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민준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수진에게 이야기했고 수진은 민준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진짜? 우와, 대단한데? 누나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풀었더니 다 맞았어. 민준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민준이 똑똑하네. 헤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수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민준이 걱정되고 민준이 행복해하면 자신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누나.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나 데려가겠대. 뭐? 새엄마랑 같이 살래? 그러던데.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강 회장이 말했던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 그 사람.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가 좋아. 할아버지랑 있고 싶고 누나도 만나고 싶고. 그럼 그렇게 말해. 근데 아빠가 자꾸 연락해. 나한테 미안했다고 이제는 잘해주고 싶대.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 수진은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준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지만 상황은 수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더군. 소송이요? 양육권을 요구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강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내 딸이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어.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내 딸이 죽은 건 그 사람 때문이야. 네? 내 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하지만 그날 그 사람과 심하게 싸운 뒤였지. 울면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민준이를 맡길 수는 없어. 절대로.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박준혁은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양육 능력도 충분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강 회장은 나이가 많았고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법원은 박준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준이 다음 주부터 아빠랑 살게 됐대. 정민호가 수진에게 알려줬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셨지만 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도련님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어제 밤새 울었다고 하더군요. 수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지만 수진은 그저 고용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으로서도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수진은 민준을 만났습니다. 누나. 민준은 수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가기 싫어. 여기 있고 싶어.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 민준아. 누나가 진짜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안 가도 되잖아.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누나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니야. 누나가 있어서 나 정말 행복했어. 엄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지 몰랐는데 누나 만나고 나서는 외롭지 않았어. 민준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수진은 민준을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민준은 수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돌봐주는 아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되는 사람. 민준이 떠난 뒤 수진의 일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편의점 알바, 붕어빵 장사.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준 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 회장의 부탁으로 민준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겨울이면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취미처럼 하는 것이었지만 그 골목, 그 자리는 수진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민준을 처음 만났던 곳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붕어빵을 굽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한 소년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수진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 누나! 진짜 누나 맞아?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수진 앞에 섰습니다. 나야, 강민준. 민준아. 수진은 집게를 내려놓고 민준을 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누나 찾아왔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누나가 아직도 여기서 붕어빵 판다고. 너 지금 아빠한테 허락받고 온 거야? 응. 아빠한테 말했어.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나 잘 지냈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새엄마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더라. 동생도 생겼어. 이제 3살. 그래? 잘 됐다, 민준아. 근데 누나가 보고 싶었어. 맨날 생각났어. 누나랑 숙제하던 거, 같이 영화 보던 거, 산책하던 거.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나는 나한테 진짜 엄마 같았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수진도 울컥했습니다. 나도 그래, 민준아. 나도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 누나, 앞으로도 가끔 만날 수 있어? 그럼, 언제든지 와. 진짜? 약속이야.
민주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민준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주는 이제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둘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둘 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지는 붕어빵을 하나 집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봐. 예전 그 맛 그대로야. 우와, 오랜만이다. 민준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누나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 둘은 그렇게 추운 겨울 골목에서 나란히 서서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예쁘다. 뭐가? 눈. 그리고 누나도. 민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너 컸다? 당연하지. 나 이제 중학교 3학년이야. 벌써 그렇게 컸구나. 수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누나. 응? 고마워. 그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민준아.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가족이 뭔지.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게 어떤 건지.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도 있고 우리처럼 인연으로 만난 가족도 있는 것 같아. 어쩌면 후자가 더 특별한 걸지도 모르지. 누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약속. 그래, 약속. 둘은 웃으며 눈 내리는 겨울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끔은 우연히 필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한 고등학생과 한 소년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었고 끝났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따뜻함,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